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9월 9일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의 어떤 출발이 산뜻하면 그 주말까지 기분 좋게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출발 월요일을 잘 보내시고 그 다음에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거 시작할게요. 제가 준비한 거는 이거는 쇠녹일 용. 이 쇠녹일 용이 들어가는 거 보면 용암, 또 용광로, 뭐 용접, 용해,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면 쇠 녹인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쇠금이 부수겠고, 그렇다면 여기에 얼굴 용자, 담을 용자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 당연히 이거는 음을 빌려준 형성문자예요. 형성문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쇠금을 껴도 빼도 용이에요. 그럼 이거를 회의문자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 글자는 얼굴용이 대표 훈음이지만은 담는다. 그래서 왜 컵라면을 용기면 그러잖아요. 담는다는 뜻이 있는데 이거를 보면은 그 자전적인 설명에서 보면은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집, 여기 집이 나왔죠. 그 다음에 계곡 곡자 나왔어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담아두기 이게 좋고 뭐 이렇게 창고라든지 아니면 방이라도 수납장에다 딱딱 담아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계곡곡은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갈무리해 둘 수 있는 곳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글자를 합해서 물건을 담는다. 이제 이런 뜻으로 나왔는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건데 이 용자가 이 해석이 안 되고 아니면은 여기에서 왜 쇠녹일 용이 이렇게 기억이 안 나지? 할 때 쇠 녹인다 했으니까 당연히 세금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용 이런 글자 얼굴 용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얼굴이란 말 말고 아까 담는다는 뜻으로도 했고 그 다음에 쇠를 녹일 때 보면은 우리가 용접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얼굴에다가 이게 뭐 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불빛이 너무 강하면 눈이 쉬니까 그리고 시력에 또 저해되니까 항상 이게 뭐 쓰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거 보면은 쇠를 녹인다 했었을 때 내 얼굴이 그 쇳물을 이렇게 용접이든 용광로든 보면은 그 불기운 때문에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얼굴이 이게 붉어지고 달궈지잖아요. 쇠를 녹일 때 그런 색깔처럼 뻘겋게 달궈지잖아요. 그렇게 얼굴로 연상을 해서 기억을 하셔도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음란할 이 음란할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음란하다, 간음 뭐 이런 그 단어가 이제 있죠. 여기서 요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은 한자가 다가가 바랄 다가가서 바라다 이런 뜻인데 여기 지금 물수가 나와 있잖아요. 그 옛날에는 우리 그 한복을 입으면은 만약에 제가 물에 빠졌다고 봐봐요. 그럼 이게 다 달라붙어요. 몸에 싹 달라붙어서 그냥 실루엣이 다 드러나요. 자, 그런 여성이 하나 있다고 쳐봐요. 이렇게 뭐 비에 젖든 물에 빠졌든 이렇게 실루엣이 다 드러나는 그런 차림이라고 보면 여기에서 이거를 놓고 보면은 위에 있는 건 손이잖아요. 그죠? 이 손이 다가간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 여인한테 다가가면 그 행위가 만약에 그 두 사람 사이가 뭐 이렇게 뭐 부부라든지 뭐 가족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문제될 게 없죠. 근데 여기는 음란하다고 나왔어요. 뜻이. 그러면 이 두 사람 그 사이는 이런 뭐 가족이라든지 이런 부부 이런 관계가 아닌 정말 남남인데 예를 들어서 물에 뭐 빠졌든 뭐 비에 젖었든 한 여인이 있는데 이게 몸이 다 이게 달라붙어 있어요. 한복이. 그랬을 때 이 손이 그 여인한테 다가간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면 그 행위가 음란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은 다가가서 바란다. 바랄 그렇게 나와서 음을 빌려준 역할도 있지만 여기 보면 이것만 놓고 봐도 이거는 이 글자 자체는 우리가 천간지지에서 연도에서 가장 끝자리가 이로 끝날 때 우리가 왜 이걸 좀 북방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임진왜란 할 때 임. 그럴 때는 천간
음으로 나오지만 이물은 천간 임으로 나오지만 이거는 또 뭐가 있냐면 애를 벤다. 에벨임이란 뜻이 있어요. 그랬을 때 에벨임 그럼 요것만 놓고 보면 임 그러면 여기 초성과 종성 음을 빌려준 형성 문자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외우기도 쉽지 않나. 물이 나와 있고 손이 나와 있고 이 위에 있는 거는 사람으로 말하면 손이고 새로 말하면 발가락, 발톱 이걸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 손이 다가가니까 그 행위가 음란하다. 이런 이제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죠. 이런 거는 참 사회적으로도 요새 많이 이렇게 뉴스에서도 자주 나오죠. 이런 행위는 뭐 전부터도 그랬지만 지금도 자주 나오죠.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또 종이지 시작할게요. 자, 종이지는 뭐 우리가 이제 귀에 익숙한 것들은 뭐 지면, 지폐, 뭐 갱지, 벽지, 뭐 한지, 표지 뭐 아주 흔하게 나오는 글자야. 그런데 이게 의외로 잘 틀려요. 그러니까 잘 틀리는 거는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질자 이렇게 쓰잖아요. 뭐 밑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한일이 밑에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쓸데없이 한 획을 더 그어서 틀려요. 그러니까 이거 틀리지 않게 절대로 여기 한 획을 더 긋지 않는다는 걸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러면 이 자원 설명을 해드리면 뭐냐면 요거는 이제 성씨 씨예요. 그 누구누구 씨,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에 있는 실사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얘기냐면 그 처음부터 옛날에 종이에다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는 예를 들어 대나무를 쪼개서 거기에다가 쓴다든가 아니면 천 조각이라든지 그러니까 옷감 조금 더 잘 사는 뭐 귀족 이런 양반 이런 데서는 뭐를 했냐면은 그 비단 이런 데다 글씨를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성씨 씨 같은 경우에 누구누구 씨 그 사람이 물론 이제 종이가 이제 지금 있다 생각을 하면 종이에다 이제 글씨를 쓰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기 전에 이 천 조각이 한마디로 종이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누가 쓰냐? 이제 사람이 쓰는 거예요. 누구누구 씨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동물 보고 씨라고 하진 않잖아요. 존칭을 하지 않잖아요. 사람한테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요거 이 씨자를 놓고 보면은 요거 이 씨만 성씨 씨만 이렇게 그 해석을 하자면은 요 가운데는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밑에 있는 거는 뿌리고 위에 있는 거는 위에 그 땅 위로 올라온 줄기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가운데 획을 중심으로 밑에 있는 거는 뿌리다 보니까 조상 누구누구 씨 할 때 자 조상이 있으면 그 밑으로 또 후손이 있어요. 그럼 다 같은 성씨예요. 똑같은 성씨지 성이 다를 수가 없어요. 같은 그 뭐랄까 조상이 있으면 그 밑에까지 이 후손까지 한 가족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성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성씨 씨 할 때의 역할은 뭐냐면 여기서 이 음을 빌려준 형성 문자이기도 하고 이런 종이를 이용하는 사람 그다음에 종이가 생기기 전에 천이나 이런 비단 이런 조각을 이용한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씨가 나왔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형성 문자든 회의 문자든 이렇게 같이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세자 뭐 새노길용, 음란할 그다음에 종이지 뭐 어려운 글자는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빼놓고 지나갈 수가 없어서 한 거니까 뭐 쉬운 글자 나오면 쉬운 글자대로 어려운 거 나오면 어려운 글자대로 익히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그 세자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또 새로운 자원풀이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